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 물 15리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시청자분께서 하루에 15리터, 물을 15리터 드시는 보디빌더 분께서 계신다. 이게 가능한지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분의 섭취와 손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국엔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음식도 먹고 그다음 대사수라는 게 나와요. 이게 대사수는 뭐냐면 포도당이 산소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서 해당 과정이랑 TCA 사이클을 돌리고 전자전달기를 돌려서 이산화탄소와 그 물을 만들어요. H2O, 물을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요게 생성되는 게 보통은 한 300ml 정도 된다. 물론 활동량이 더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음식으로도 우리가 수분을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음료로 보통 1.5리터 정도를 마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가냐? 손실 같은 경우에 소변으로도 나가는데 피부로도 나가고 폐로도 나가요. 요런 애들이 한 450ml, 300ml, 대변으로 200ml 요 정도 된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물 15리터를 먹는다라고 하면 근데 이분도 이제 음식으로 좀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한 음식으로도 한 1리터 정도 드실 거고 대사수도 좀 많이 나올 거예요. 한 3000칼로리를 에너지로 낸다라고 쳤을 때 한 400ml 정도 나올 거니까. 그래서 물을 15리터 마신다라고 했을 때 총 1640ml 정도의 이제 인풋이 있을 거고 아웃풋 같은 경우에 이제 피부로도 이제 발산을 하고 폐로도 발산을 하고 근데 땀으로 좀 많이 나갈 거다. 땀 이거 제가 3리터로 넣었거든요. 3리터도 사실 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대변량도 조금 더 이제 넣긴 했는데 요렇게 했을 때 인풋 아웃풋을 계산을 하면 한 그러니까 12,400ml 12리터 정도의 소변을 봐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소변량이 300ml에서 400ml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31번의 화장실을 가셔야 되거든요.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많이 들락날락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할 때는 생각보다 좀 화장실이 많이 좀 갈 수 있는 환경에서 하세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좀 위험해집니다. 이게 일반인 성인 남성이 좀 잘 참아야 이제 600 정도? 근데 이 이상부터 이제 조금 참을 수는 있는데 위험해져요. 진짜 위험해진단 말이야. 근데 아시다시피 소변량이 이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많은 양을 저장하진 못해요. 소변을.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할 때 당연히 이게 뭐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왜냐면 저 나트륨 혈증이 올 수도 있으니까 요런 것들이 일단은 좀 이슈이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화장실을 이 정도로 많이 가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운동하는 거 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땀을 많이 안 흘리시고 그러니까 평소에도 땀을 많이 흘리시고 그러신 스타일이 아니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이걸로 이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를 왜 해요? 왜 해? 물 15리터를 먹었을 때 뭐가 좋아요?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먹는다라고 해서 평소에 좋은 건 잘 모르겠어요. 굳이 이걸 이렇게 먹을 이유가 있을까 했는데 이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대회 직전에서는 좀 활용할 수 있어요. 피크위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컨디셔닝을 조절하는 작업, 그 로딩 밴딩을 할 때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 초과수화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과수화를 넘어서 엄청 많이 먹는 거, 물 15리터를 먹는 행위 자체가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렇게 연속으로 해주면 갑자기 내가 물을 끊잖아요. 물을 딱 끊었을 때 이때 물을 끊게 되면 보통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요. 내가 소변을 이제 우리가 수분을 잠궈야 돼 하면서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면서 탈수가 잘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탈수가 잘 돼요. 탈수가 잘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과수화 이후에 내가 탈수를 진행을 했을 때 항이뇨 호르몬이 잘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통은 로딩 밴딩이라든지 그러니까 대회 직전에 이거를 왜 하는지 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계세요. 이게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보통 상태일 때 이게 여기가 이제 피하 지방이에요. 피하 지방 다이어트 대회 이제 나가기 전에 피하 지방을 굉장히 얇게 만들어도 피층 자체가 이제 두껍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좀 이제 얇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근데 얇게 만드는 작업에서 잘못하면 근육도 얇아져요. 그러니까 너무 탈수를 많이 해버리는 거죠. 근육의 볼륨감도 이제 감소를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로딩 밴딩을 한다라고 해서 엄청 적게만 드시고 그 다음에 탄수라든지 이런 것들 염분이라든지 나트륨이 안 넣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대회를 봤을 때, 야, 왜 이렇게 근육이 다 쪼그라들었냐? 그러신 분들이 보통 이런 케이스고, 그 반대의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의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주려고 과수화라든지 고탄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했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수분이. 안 빠지면서 결국에는 여기가 빵빵하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무슨 저 보디빌더는, 대회인데 왜 이렇게 다이어트가 안 되어 있냐? 근데 보통 다이어트를 못한 게 아니라 이 작업에서 실패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체지방이 두꺼운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잘된 컨디셔닝이 어느 정도의 근육량은 조금 줄어드는 걸 감안하고 얘를 굉장히 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이제 좀 궁금할 거 아니야. 아니, 동료중이 짜게 먹으면 우리가 왜 부을까요? 그러니까 로딩 밴딩을 해서 여기서 고탄수랑 그 다음에 수분도 많이 넣고 염분도 많이 넣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 이제 빼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높아지잖아.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높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쪽으로 혈액 쪽으로 수분이 쏠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붓는 거예요? 혈관이 붓는 게 아니라 왜 몸이 부어요? 이쪽으로 이제 삼투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도 수분을 내보내는 압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수분이 혈관 쪽으로 갔다가 다시 체액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분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돼. 근데 돌아오는 기능이 약해지면 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림프순환 기능이라든지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붓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 막 그 바디 프로필이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 나갈 때 무조건 극한으로 하시면 안 돼요. 컨디션이 어느 정도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능은 내 컨디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와, 나는 헬창이야, 나는 무조건적으로 강하게 할 거야, 막 그렇게 해서 몸을 혹사시키면 이 기능이 결국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종이라든지 그런 게 오면 결국에 피크위크 기능 이거를 못해요. 로딩 밴딩을 잘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포츠 쪽에서도 과수화라는 행위 자체를 하기도 해요. 과수화를 할 때. 그러니까 수분을 체액을 빵빵하게 놨을 때 내가 이제 더운 환경에 노출이 됐을 때 수분 손실이 어느 정도 돼도 기능이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과수화를 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두 가지 이제 과수화에 좋은 것들을 쓰죠. 글리세롤이랑 이제 나트륨, 소듐을 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만 먹었을 때는 과수화 효과가 되게 적어요. 5%밖에 안 돼. 근데 글리세롤을 사용을 했을 때 39%, 그 다음에 그 나트륨을 사용했을 때는 60%, 둘 다 동시에 사용했을 때는 77%까지 가긴 가요. 근데 여기서 막 얘기를 하는 글리세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용량을 쓰는 거예요. 고용량을 쓰는 거고, 요즘에 글리세롤을 이거를 이제 과수화가 아니라 펌핑용으로도 이제 쓰긴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글리세린이 글리세롤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싸게 구할 수는 있어요. 굉장히 싸요. 얘가 1리터에 그러니까 1kg에 1만 원 정도, 한 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굉장히 이제 싸게도 구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근데 임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진짜 많이 먹어요. 거의 체중당 1g 정도 이상은 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었을 때 수분이 갑자기 확 붙잖아요. 글리세롤을 활용을 할 때는 그만큼 염분 섭취도 같이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저나트륨 혈증이라든지 막 두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 수는 있어요. 막 메스꺼움이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있고, 펌핑 쪽으로만 활용한다고 하면 사실 조금만 활용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동 전에 뭐 펌핑할 때 좀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는데, 만약에 저는 먹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전에 먹으라고 해요. 운동 바로 직전 말고 좀 더 전에, 한두 시간 전에 그렇게 먹는 게 차라리 조금 더 나아요. 그리고 이게 동면준이 글리세롤은 안 붓나요? 이게 좀 신기한 게 나트륨보단 좀 덜 부어요. 왜냐하면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체내에서 배설하려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단 말이야. 길게는 그러니까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걸려요. 얘를 우리 몸에서 이제 빼내려면 신장에서 계속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데 글리세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리고 얘는 아까도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 혈액량을 늘리잖아요. 근데 글리세롤은 전부 다 그냥 다 늘려버려요.
신체 내에 있는 체액량을 다 늘리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붓는 거라든지 얼굴 붓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덜하긴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펌핑용으로 쓴다라고 봤을 때 나트륨이 조금 낫긴 할 거예요. 근데 글리세롤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낫고, 그리고 둘 다 같이 썼을 때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저는 항상 그 얘기는 하거든요. 펌핑감이 좋다라고 해서 운동 수행 능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 얘도 결국에는 칼로리가 있는 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좋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를 우리가 초과수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보통 밖에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가 생겨요. 탈수가 생기면 수분이 결국에는 그 혈액 쪽에서 체액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혈액량이 감소하니까 혈압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한번 펌핑질을 할 때 방출하는 혈액량이 감소를 해요. 근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심박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카디오 드리프트가 뭐냐면, 내가 페이스는 일정해요. 페이스는 똑같은데 심박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가 더운 환경에서 땀을 많이 흘리는 환경에서 운동을 했을 때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나는 페이스가 똑같은데 점점 심박수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탈수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결국에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환경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운동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과수화를 진행을 하고 운동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똥빠.